저는 그날 저녁 늦게 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을까요? 낯선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은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왔었죠. 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서 이틀 정도 지내면 안 되겠니? 형은 급한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택배가 올 예정이라 누군가 받아줘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마침 원룸 수리 때문에 갈 곳을 찾던 참이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제가 가서 있을게요. 고맙다. 비밀번호 문자로 보낼게. 집에 음식도 있으니까 편하게 있어. 아, 참, 수진이가 저녁에 들어올 수도 있어. 여자친구야.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가끔 오거든. 알겠습니다, 형. 그렇게 해서 저는 형의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눌렀죠.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형,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형은 이미 오후에 출장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 작은 식탁. 형답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출근해서 야근하고 바로 형 집으로 왔죠.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샤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저의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으악!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뒤로 물러났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을 집어 몸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기요. 형 동생입니다. 동수 형 동생이요. 동생분이요? 네. 형이 집 좀 지켜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시구나. 오빠가 말은 했는데 오늘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의 여자친구. 수진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샤워를 재빨리 끝냈습니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죠.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오빠 여자친구예요. 네. 저는 민수예요. 형 동생이고요. 죄송합니다. 문 잠글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노크도 안 하고 열어서요. 오빠인 줄 알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었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동생분 온다고 말은 했는데 오늘인 줄 몰랐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괜찮아요. 형이 수진 씨 얘기는 했는데 오늘 오신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도 갑자기 짐 좀 가지러 왔어요. 여기 제 옷이 좀 있거든요. 그렇구나. 편하게 하세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힐끗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도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저기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수진 씨는요? 저도 안 먹었어요. 뭐 해드릴까요? 냉장고에 재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 씨는 편히 계세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어차피 저도 먹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이 있었죠. 라면 끓일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라면 좋아해요. 수진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좁은 주방이었습니다. 가끔 어깨가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과했습니다. 라면이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다 됐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오빠 동생이니까 잘 챙겨드려야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빠 출장 자주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자주 가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예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빠 일이니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죠. 저는 이제 갈게요. 편하게 계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오빠 들어올 거예요. 그때 뵐게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일이 떠올랐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던 순간, 수진과 눈이 마주치던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순간, 수진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형이 여자친구잖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 놀라셨어요? 수진 씨? 다시 오신 거예요? 네. 깜빡하고 안 가져간 게 있어서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근데 혼자 있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사왔어요. 봉지 안을 보니 와인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괜찮았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마시고 싶었어요. 같이 한잔 할래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죠. 수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와인잔 2개를 가져왔죠. 따르르 와인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건배할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죠. 와인은 달콤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뭐 하세요? 직업이요. 저요?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이요. 와, 멋지네요. 재미있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바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디자이너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어떤 디자인 하세요? 인테리어 쪽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정신없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와인잔이 계속 비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채워줬죠. 한 잔, 두 잔, 세 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죠. 있잖아요, 민수 씨. 왜요? 아까 정말 놀랐어요. 욕실 문 열었을 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문 잠글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노크를 했어야죠. 근데 민수 씨 운동하세요? 몸 좋으시던데요. 아, 그냥 헬스장 좀 다녀요. 부럽네요. 저는 운동 싫어하는데.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민수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빠서요. 일하느라요. 그럼 외롭겠네요. 저처럼요. 수진 씨는 형이 있잖아요.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오빠 자꾸 출장 가고 연락도 뜸하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은 자꾸 외로워져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수 씨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요. 뭐 익숙해졌어요. 살다 보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외롭잖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와인 더 드릴까요? 수진이 병을 들었습니다. 제 잔에 따랐죠. 손이 떨렸는지 와인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 흘렸네요. 수진이 휴지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죠. 조심하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봤죠.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숨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손을 떼야 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 팔에 기댄 채로. 민수 씨.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수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왜 이러는지요. 수진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목을 지나 뺨에 닿았죠. 민수 씨 심장 엄청 빨리 뛰어요. 수진 씨도요.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형을 생각해야 해.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민수야, 나야.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수진이 거기 갔다 왔대? 짐 가지러요. 아, 네. 다녀갔어요. 미안하다. 말 안 했지? 깜빡했어. 놀라지 않았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늦어도 10시쯤 도착할 거야. 알겠습니다, 형.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민수 씨.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네. 저도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던 걸까요? 키스하려던 건가요? 형의 여자친구와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잔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위험했다는 것. 정말 위험했다는 것.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거라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형이 돌아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일은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방금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얼굴. 가까웠던 거리.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저는 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봤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씨요? 미안해요. 집에 가다가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섰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거요. 전화 안 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키스했을 거예요. 맞죠? 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형 생각하셔야죠. 알아요. 알지만요. 자꾸 민수 씨가 생각나요. 오늘 하루 종일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그럴 리가요.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이에요. 수진이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민수 씨는 안 그래요? 저만 이런 거예요? 수진 씨, 대답해 주세요. 민수 씨도 저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없었죠. 역시 그렇구나. 눈빛 보면 알아요. 수진이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안 돼요. 형한테 미안하잖아요. 오빠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요즘 통화해도 건성이고 만나도 핸드폰만 봐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 들려요. 엄청 빨리 뛰고 있어요. 당연히 뛰죠. 이런 상황인데요. 왜 뛰는데요? 저 때문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뺨을 감쌌습니다. 민수 씨, 한 번만이요. 오늘 밤만요. 내일이면 오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을요. 수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피해야 했습니다. 밀어내야 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길었습니다. 깊었습니다.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수진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수진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형을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키스는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 소리에 나는 이성을 놓았습니다. 제 손은 수진 씨의 등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손끝에 닿았죠.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 천천히. 저는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제 등을 꽉 잡으며 몸을 떨었어요. 아, 진짜 너무 커요. 아파요? 아니요. 꽉 차는 느낌.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완전히 하나가 되자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그 순간을 새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수진 씨는 작게 신음하며 내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 나 이상해요. 저도요. 절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수진 씨는 내 등에 손톱을 세우며 몸을 떨었습니다. 키스로 신음을 삼키며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깨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수진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작게 속삭했습니다.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도요. 정말 황홀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죠? 그래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밤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오빠 오기 전에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 씨. 고마웠어요. 오늘 밤요. 저도요. 수진이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게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잘 지내요, 민수 씨. 수진 씨도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진의 입술, 따뜻함, 떨리던 목소리, 모두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제 입술을 만졌습니다. 키스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형이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4시간 남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와인잔을 치웠습니다.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오늘 밤의 흔적을요.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형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입술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키스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만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겠죠.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다는 것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 영원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9시 반이었습니다. 형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입술, 떨리던 손, 속삭이던 목소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아니, 감춰야 했죠. 부르릉.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죠. 형, 오셨어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어나 형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 회의만 하루 종일 했어. 근데 잘 끝났어. 형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민수야, 너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다. 고마워. 불편한 건 없었지? 아니요. 편했어요. 형 집이 좋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죠. 한순간도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는 짐 잘 가져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다녀갔어요. 옷 몇 벌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말 안 해줘서. 깜빡했어. 괜찮아요. 수진 씨가 친절하시던데요. 형이 웃었습니다. 그치? 착하지. 우리 수진이. 요즘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요? 응. 아직 확정은 아닌데 슬슬 생각해 보려고. 어때? 형수 괜찮지?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좋으신 분 같던데요. 형한테 잘 어울리세요. 고맙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욕실로 갔습니다. 씻으러 간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 형과 수진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수진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죠. 그저 어젯밤이 너무 선명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수야, 점심 먹고 가. 뭐 시켜 먹을까? 아니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벌써? 좀 이따 가지. 밥이라도 먹고요. 괜찮아요. 형도 피곤하실 테니까 푹 쉬세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아쉽네. 조심히 가. 네. 형도 푹 쉬세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다녀왔어? 수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 민수 씨. 아직 계셨어요? 네.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구나.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아니요.
편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먹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민수 잘 챙겨줘서 고마워. 어제 짐 가지러 왔다며? 응. 옷 좀 가져갔어. 민수 씨한테 라면도 끓여줬어. 그래? 우리 수진이 착하지? 형이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형, 수진 씨,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민수야. 민수 씨,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 담긴 슬픔을요. 미련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수진과 키스했습니다. 형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겠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이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진도 멀어졌습니다. 어젯밤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선명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떨리던 눈빛, 속삭이던 목소리.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을 만날 때마다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수진을 볼 때마다 모른 척해야 하죠. 평생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아니,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어젯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행복하세요, 민수 씨.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워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영원한 비밀로 남겠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웠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진과 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도 모를 비밀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안녕, 수진 씨.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언젠가는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더 큰 회사였죠. 일은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바쁜 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주말 혼자 있을 때면 그날 밤이 떠올랐죠. 수진의 눈빛, 입술, 떨리던 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형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죠.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남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동수야, 나야. 지금 시간 돼? 좋은 소식이 있어. 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나 결혼한다. 수진이랑. 다음 달에 식 올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요? 축하해요,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청첩장 보낼게. 꼭 와야 해. 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결혼. 형과 수진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나 사귀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편함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청첩장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청첩장이 나왔죠. 저희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이름도 있었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웨딩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형이 수진을 안고 웃고 있었죠. 수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왠지 억지 웃음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야, 예복은 준비했어? 그리고 말이야. 리허설에도 와줄 수 있어?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히 하는 거야. 식 전날 저녁이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죠. 네. 갈게요, 형. 고맙다. 수진이도 반가워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이 왔습니다. 저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형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형, 축하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안에 계셔. 수진이 부모님도 오셨고. 수진 씨는요? 물어보고 후회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신부 대기실에 있어. 조금 있다 나올 거야. 우리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부모님들이 앞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나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죠. 화장이 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형을 향해서요.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진작가가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식당으로 가셨죠. 민수야, 너도 같이 가자.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배가 안 고파서요. 형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홀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죠.
민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수진 씨. 다들 식당 가셨는데요. 알아요. 저도 곧 갈 거예요. 수진이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요. 잘 지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저를 바라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어제 같았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오빠랑 결혼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씨, 왜 그런 말씀을요? 1년 동안 잊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을요? 민수 씨를요? 근데 안 됐어요. 자꾸 생각났어요. 오빠 옆에 있어도 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내일이면 저 오빠 아내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도 저 생각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주요. 너무 자주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내일이면 수진 씨는 형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형의 동생이고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오빠가 기다릴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형이 잘해줄 거예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진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도 저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수진을 잊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영원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해가 떴죠.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맸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꽃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민수야. 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었죠. 형, 축하해요. 오늘 최고로 멋지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오늘 좀 긴장되네. 수진이 대기실에 있어. 예쁘더라. 형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저는 신랑 측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었죠.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랑 입장하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죠. 단 위에 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죠.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웨딩 마치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죠. 베일 너머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요. 미련을요. 수진이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형 옆에 섰죠.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형에게 건넸습니다. 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긴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단 위에 두 사람만 보였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형이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수진도 형의 손에 반지를 끼웠죠.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형이 수진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죠. 형이 수진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형과 수진이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죠.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요.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왜 여기 혼자 있어? 와서 사진 찍자. 형,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맙다.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신혼여행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형. 진짜 축하해요.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인사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작별이었습니다.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이제 형이 아내였습니다. 저는 평생 형의 동생이었죠. 그날 밤은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도 모를 비밀로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요.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 떨리던 손, 키스의 감촉,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페이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음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괜찮았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사랑도 계속되니까요. 그날 밤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영원히요.